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해 가격 방어선 구축에 나섰습니다. 올해 나오는 햅쌀, 넉섬 중에 한 섬, 무려 90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물량인데요. 그만큼 올해 쌀값 하락이 심상치 않다는 뜻도 됩니다. 이 소식부터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홍유라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추수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쌀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5년 공공비 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다 공공비축미 45만 톤까지 더해 모두 9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합니다. 올해 쌀 생산량의 23.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올 들어 이미 세 차례 37만 톤을 사들였지만 쌀값이 계속 곤두박질 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현재 쌀값은 20kg 기준으로 4725원으로 1년 전보다 25% 가까이 급락한 상황입니다. 1977년 통계 조사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이번에 쌀 45만 톤을 추가로 사들이는데 약 9,600억 원, 2년 동안 보관하는데 1조 300억 원가량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 여당은 쌀값 적정 수준 회복을 기대하면서도 민주당이 법으로 못 박자는 남는 쌀 의무 매입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대신 내년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합니다. 밀이나 콩 같은 국내 생산이 부족한 작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농민들이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쌀값이 속절없이 떨어지면서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역대급 규모로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농민들은 구조적인 원인 자체를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어서 배유미 기자 리포트 보시고요. 아는 기자에서 곧바로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누렇게 물들어가는 논에 트랙터가 들어갑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에는 영글어가던 벼들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쌀값이 폭락하자 논을 통째로 갈아엎으며 항의에 나선 겁니다. 충남과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도 논을 갈아엎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사람 먹는 쌀이 제일 헐습니다. 개 먹는 것보다 싸고 소 먹는 것보다 싸고 돼지 먹는 것보다 싼 게 우리 사람 먹는 거 쌀값이에요. 농기계 대여료와 인건비, 비료값까지 안 오른 게 없지만 쌀값은 속절없이 떨어지는 상황. 농사를 지어도 돈을 벌기는커녕 손해만 볼 판이라고 하소연합니다. 대풍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비료 들어가기가 겁나죠. 편히 드시면서 저희도 이득을 보고 싶은데 지금은 손해를 보겠다라는 가격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못 믿었단 반응입니다.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쌀값이 다시 떨어질 거란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해놓으면 그걸 다시 시장에 안 풀어야 되는데 저가로 또 해서 풀어버리면 그게 다시 우리한테 빚으로 꽂힌다는. 농민단체들도 발빠른 대응은 환영하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의 안건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안 기자, 농민들도 구조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쌀값 하락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당연히 쌀 생산보다 소비가 더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2000년에 쌀 생산량이 529만 톤, 우리 국민 한 명이 한 해 동안 먹은 쌀은 94kg입니다. 감소폭을 좀 보시죠. 네. 저기 차트 보면 똑같이 줄긴 줄었는데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결국 저 작년 차트에서 보이는 쌀 소비량과 생산량 저 간극이 네. 남아도는 쌀인 셈이죠. 네, 결국에 많이 먹지 않아서가 이유라는 건데 우리 국민 식단이 많이 변했죠? 그렇죠. 제가 최근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까 좀 특이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육류 소비가 쌀 소비를 추월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저탄고지, 사자성어 아닙니다. 적은 탄수화물에
많은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간 식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네. 자연스럽게 쌀 소비가 줄어드는 속도도 더 빨라진 거죠. 자, 저희가 취재를 하려고 하다가 찍지를 못했습니다. 쌀이 창고에 천장까지 쌓여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역대급 수매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 산지 곳곳마다 하도 쌀을 많이 네. 쌓아놓다 보니까 나락산성이라는 좀 웃지 못할 그런 신조어까지 예. 네, 생겼거든요. 미국 창고, 건조장, 심지어 양파 같은 걸 보관하는 냉장 창고까지 쌀을 우겨넣고 있고요. 공장 창고까지 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쌓아둘 곳도 없지만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 들어서 이미 작년에 생산된 물량을 사는데 7,900억 원을 썼고요. 네. 2년 보관하는데 8,470억 원가량 듭니다. 여기다가 오늘 밝힌 45만 톤 사는 데에도 1조 원 가까이 들고요. 네. 보관에는 또 1조 원 넘게 들어갑니다. 헐값이라도 중간에 팔아챙기면 좋은데 사가는 곳이 없으니까 네. 3, 4년 넘게 묵히고 사료로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정부 고민이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비용도 문제인데 저장하는 비용도 크다. 자, 시청자 질문을 저희가 좀 받아봤습니다. 저장소 비용도 큰데 쌀 수매만이 답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요, 의석수를 앞세워서 남는 쌀을 의무로 매입하자, 이걸 법으로 못 박자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이 이겁니다. 네. 내년에 갑자기 농민이 쌀 농사를 안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이 쌀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적어도 담보해주자, 이런 의도입니다. 의도는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돈은 돈대로 들고 농업혁신은 제자리 걸음하는 미봉책이 될 거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들도 못하던 걸 야당이 되니까 지금 정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다, 네.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찾아보니까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195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시간이 흐르면서 식생활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또 쌀뿐만 아니라 콩이나 옥수수 같은 다양한 식량 자원이 있죠. 이걸 확보해야 한다는 식량 안보 개념도 강해졌습니다. 그전부터 우리가 식량 안보 관련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4,200억 원을 들여서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 2018년에서 재작년까지 시행을 했거든요. 네. 실제 당시에 콩 재배가 좀 늘어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재작년에 유례 없는 장마가 흉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쌀 가격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부터 흐지부지가 됐고 쌀 농사로 돌아오다 보니까 결국 쌀값이 폭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논에서 다른 작물을 경작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정책 다시 시행을 하는데요. 예산이 720억 원밖에 책정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 네. 지속적으로 배정해야 진정한 식량 안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쌀을 안 먹는다고 해서 하루에 5개씩 밥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좀 작물을 다양화하자, 이게 해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쌀이 우리 주식이란 거는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쌀을 빵에 쓸 수 있는 분질미나 쌀 가공식품을 좀 만들자, 이런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기사가 있더라고요. 중국 환구시보의 최근 기사인데요. 중국이 쌀 부족으로 올해 쌀 수입이 42%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해외에도 분명히 쌀 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쌀 공급이 과잉입니다. 하지만 고급 쌀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해서 지금은 우리보다 6배 이상 많은 쌀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내수만으로 모든 걸 떠안고 끙끙대면서 해결하기보단 이렇게 치밀하게 쌀 수출을 기획하는 방안도 길게 보고 추진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5년 만에 부산에 입항해 있죠. 이걸 겨눈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선제 핵사용을 법에 규정하면서 한미가 더 강도 높은 연합훈련에 나선 건데요. 내일 훈련이 시작하면 추가 도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3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쏘아 올려진 미사일은 고도 60km로 날아 600km 떨어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속도는 마 약 5로 탐지하였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 KN-23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6월 5일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쏜 이후 112일 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입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내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앞세운 항모 강습단이 부산에 입항하는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의식해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특히 나흘 뒤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일정에 맞춰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겸 합참 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폴 라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국과 우방국들의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한미 해상훈련을 통해 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은 훈련 기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서울 공항에 도착했지만 귀국길에 오른 속내가 편치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하는 기자 간담회도 생략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문제가 된 비속어 논란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논란을 최초 보던 언론사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기류가 흘러나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지난 스페인 방문 때와 달리 이번 귀국길에는 기내 기자간담회가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 도착 직전 윤 대통령이 기내를 돌며 기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순방기간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비서실장 주재로 순방 결과를 공유하는 회의를 열었는데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고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음성 분석 등으로 확인한 만큼 이를 처음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순방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상대국과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내딛기도 전에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실하지 않은 대통령의 말을 보도한 것에 대한 사과가 우선 아니겠냐며 해당 언론의 사과 방송을 요구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내일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논란의 발언에 대한 첫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속어 사용에 대한 유감 표명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지적하는 발언이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조문입니다. 정부 여당도 이번 순방보다는 민생을 앞세워서 이슈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쌀값을 정하는 양곡법이나 파업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처럼 민주당과 정책 대결을 벌일 만한 판으로 직행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민주당이 이걸 두고만 볼 태세가 아닙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순방기간 불거진 논란을 차단하고 민생 이슈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하나된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대 입법과제에 포함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비판하며 정책 주도권 잡기에도 집중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이나 아니면 또 노조 편향적인 그런 정책을 또 재현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우리 또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여론의 힘으로 돌파해가는 수밖에. 국민의힘은 당정협의 직후 정기국회 10대 과제도 발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순방을 국격을 무너뜨린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순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외교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를 추진하십시오. 민주당은 다음 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여 공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최수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뭐의 싸움입니까? 네, 바로 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젯밤 불의를 방관한 건 불이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귀국 시간쯤에 올라온 글이라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저격한 글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게 영화 한산에 나온 대사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가리켜서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했었죠. 네, 이 대표도 이 영화 대사를 인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댓글로 다 바이든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말한 건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었다고 네. 해명한 걸 비꼰 걸로 보입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건 바이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민주당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또 기분 나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거셌는데요. 네. 김태년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욕받이냐 이러면서 국회 협력을 바라냐고 했고 서른 의원은 윤 대통령을 저 XX라고 해도 좋냐고 맞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최초 보도했던 언론을 지목하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해당 논란을 최초로 보도한 방송사가 자막을 의도적으로 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땡땡, 저 땡땡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 도중에 늘상 사용하는 관용어구 또는 취임새 같은 것인가 봅니다. 권성동 의원은 음성을 특정 메시지로 들리도록 유도했다면서 대통령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시키기 충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고위당정 회의에 참석한 김대기 비서실장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희가 그 과거 사례를 볼 때 경제가 어려워지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 범죄가 늘어나고 둘째는 가짜 뉴스가 급증을 했습니다. 오늘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갑자기 가짜 뉴스를 언급한 걸 두고 윤 대통령 순방 관련 보도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순방 얘기인데요. 유일한 성과는 김건희 여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순방 기간 예상치 못한 여러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의 무사고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일한 성과가 국민들이 가장 염려했던 김건희 여사의 사고가 또 있을 거다 했는데 이번에 무사고 순방. 이번에는 뭐 전용구에 누구도 안 태웠을 거고 실제로 조심하고 목걸이도 안 하고 보석도 안 달고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를 업고 다닐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이 첫 일정이기도 했고요. 지난 6월 그 나토 정상회의 때랑 비교를 하면은 옷차림이 좀 수수해지긴 했어요. 네, 김 여사는 이번 순방 내내 대체로 검정 의상을 입었는데요. 네. 같은 코트도 여러 번 입었고요. 태극기 배지 외에는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아 지난 스페인 방문에 비해 소탈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이제 곧 국정감사가 시작되죠. 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네. 의혹에 관련된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몽재 외에 10인의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론회장에서 토론을 막습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위원장님, 이거는 찬성이 있으면 이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폭력이라며 이게 폭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증인 참고인 채택 요구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모친과 건진 법사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려놨는데요. 네. 민생보다는 정쟁이 앞서는 국정감사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환율이 1,400원도 넘으면서 경제에 악영향 미칠까 걱정도 많지만요. 한편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오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똑같은 달러로 더 풍족하게 쓸 수 있죠. 명동 거리만 봐도요,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명동거리 곳곳이 외국인들로 북적입니다. 노점상에서 길거리 음식을 사들고 거리를 누비는 모습도 눈에 띈니다. Everything seems great. The country is very clean. People are very positive. Food is very delicious. So yeah, and as I said, it's not expensive. In relation to euro, it seemed cheaper. So it particularly
encourages you to come back here, because, like assuming that the exchange rate remains around the same. 상인들도 모처럼의 활기에 신이 납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방문객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들어오는 손님들도 많고 뭐 100명 정도는 보는 것 같은데요. 경복궁도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들을 한국으로 이끈 건 환율입니다. 강달러 국면에서 원화 가치는 크게 떨어져 1,4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I think it's like 1,400 to one at the moment, but it's the money definitely goes a lot further here than in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with the plane tickets. So when they get to the location, they don't want to have to pay as much money for the hotels and for the food and for the experiences, but the cheaper prices make that a lot. 미국인 교환학생도 환율 덕분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Let's say taking out 100,000 won was like only like 70 USD. Like it was very cheap in comparison. That it's made things a lot easier financially. Just walk around and explore. So yeah. 지난 8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33만여 명. 올해 1월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치솟는 환율에 산업계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국내 관광업에서는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호재라고 생각하는 곳이 또 있죠. 바로 달러로 장사하는 수출 기업들인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환율 덕에 이익을 보기는커녕 손해까지 보는 중소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김유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의류를 수출하고 달러로 거래 대금을 받는 중소기업 S사. 달러가 강세인 요즘에는 돈이 더 벌 것 같지만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올해 초 가입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때문입니다. 이거는 도리어 보험을 들면서 해서 손실을 가중시키는 지금 효과가 나서 환변동보험은 환율을 현재 수준에 고정시켜 이보다 떨어지면 은행에서 손실을 메워주고 오르면 환차익을 회수해가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가입 이후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회수금 액수도 커져버린 겁니다. 자재값에 운송 비용도 늘었는데 거래대금 환차익을 회수해가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환율로 다른 모든 데 다 페이해야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쪽은 그것이 무시되고 하여튼 보험 내가 든 것만큼을 없어지는 거니까 손실입니다. 보험 들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니까. 환차익을 회수하지 않는 상품도 있지만 보험료가 최대 500배 비싸다 보니 가입기업 3,300여 곳 가운데 90%는 환차익 회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료 책정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2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낮춰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보험료 구조를 혹시 이렇게 고안해낼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저희가 연구 과제를 한번. 하지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빨리 시급하게 정부가 나서서 환차손 내지는 환차이익 두 개를 다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영상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고환율 상황이 이어질 경우 지원금 강화 등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아기가 탄 유모차가 도로로 굴러가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한 시민이 몸을 던져서 구했는데요. 이 물에 빠진 아들 구하려던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교차로, 유모차가 도로를 굴러내려갑니다. 안에는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자 신호 대기 중이던 차에서 운전자가 뛰어나와 유모차를 향해 뛰어가고 결국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운전자의 용감한 행동 덕에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문 열고 나갔어요. 저도 애 아빠거든요. 만약에 혹시나 우리 애기가 그렇게 됐으면 끔찍하잖아요. 고속도로에 부서진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오후 1시 40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12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시간가량 일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서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이 충격으로 앞서가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염의 거센 기세에 창고는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2시 14분쯤 경북 영천시 음식 폐기물 재가공 시설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충북 옥천군 금강에서 47살 A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당시 A씨의 10대 아들도 물에 빠졌지만 인근 낚시객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낚시를 하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지간이 낚시하다가 아들이 급류에 좀 휩쓸리면서 아버님이 구조를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이제 사고가 발생한 사건.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요즘 서울시 공무원들은요, 은행 터느라 바쁩니다. 은행 나무 이야기죠. 열매가 터지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애물단지이지만 알고 보면 가로수로 이만한 게 또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새, 어김없이 은행철은 다가왔습니다. 김혜지 기자가 가을 거리로 가봤습니다. 점점 노랗게 물들고 있는 은행나무길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좋지만 고약한 냄새 탓에 코에는 별로죠. 9월 태풍에 예년보다 빨리 은행나무 열매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은행털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터져버린 은행 열매. 밟히고 디디겨져 열매를 치워도 보도블럭엔 얼룩이 잔뜩 남았습니다. 똥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은행 밟는 날은요, 집에 가서 그 신발 밑바닥 닦아요. 쏟아지는 민원에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동반을 편성했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인위적으로 나무를 털어 미리 열매를 따거나 땅바닥으로 열매가 떨어지지 못하게 깔때기 모양의 수거망을 나무에 다는 방법입니다. 호두를 따는 진동 수확기까지 동원됐습니다. 크레인 끝에 달린 진동 수확기가 은행나무를 잡고 흔들면 10초 만에 한 그루를 털어냅니다. 수거한 열매는 폐기 처분하거나 중금속 검사를 거쳐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는 천여 그루의 암나무를 열매가 안 열리는 수나무로 바꿔 심었습니다. 최근 2년간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은행나무는 20년 정도 자라야 성별을 알 수 있었지만 어린잎만 있어도 성감별이 가능한 DNA 분석법이 나오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굵고울창한 은행나무 옆에 이렇게 눈에 띄게 작고 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은행 열매가 맺히던 암나무를 뽑아내고 지난해 다시 심은 수나무입니다. 요맘때쯤 되면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자주 해야 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신발에 밟히고 이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요즘에는 이걸 바꿔놓은 뒤로는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매년 100여 건의 민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건 정도만 접수가 됐어요. 민원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애물단지로 전락한 은행나무지만 여전히 가로수로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과 병충해에 강한 데다 미세먼지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나무가 단단해 차량이 인도로 넘어오는 걸 막아주기도 합니다. 가을마다 반복되는 노란 악취와의 전쟁. 한철만 참을 것이냐, 돈을 들여 바꿔 심을 것이냐,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한일 문화교류 축제가 3년 만에 서울에서 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생각할 때 이렇게 두 나라가 함께한다는 뉴스가 오랜만이라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음악이 어색함을 떨쳐내는 힘이 됐습니다. 서주혜 기자입니다. 한복을 입은 아이가 막대기에 빨간 구슬을 끼워 넣습니다. 일본 전통놀이 켄다마를 합니다. 하나. 잘했어요. 다른 한쪽에선 일본 어린이가 항아리에 화살을 넣는 우리 민속놀이 투호를 즐깁니다.
한일 양국의 민간 문화교류 행사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일 축제 한마당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열리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행사장에 방문한 시민은 5만 명에 이릅니다. 일본 가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여행을 많이 못 가니까 여기 와서 즐기면 좋을 것 같다. 한국에는 전통 의상이 한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복도 많이 입어봤는데 아직 일본 기모노를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제 도쿄 행사에선 일본 고교생 20여 명이 아리랑을 불렀고 오늘 서울에선 J-POP 가수들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일 축제 한마당은 한일 수교 40주년이었던 2005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뒤 2009년부턴 서울과 도쿄에서 비슷한 시기에 열리고 있습니다. 축사를 맡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교류 행사가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현대인은 잠조차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면서 수면을 돕는 산업의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유현 기자입니다. 잠 못 자는 현대인. 온라인을 검색하면 잠이 들게 돕는 음악이 줄줄이 뜹니다. 평소에도 잠을 잘 깊이 못 자고 새벽에도 잘 깹니다. 그래서 잘 잘 수 있는 방법이나 운동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는 편이에요. 지난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70만 9천 명으로 5년 전보다 43.3% 급증했습니다. 꿀잠을 위해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침대 매장. 30대 소비자는 허리에 편한 침대를 사러 왔습니다. 저도 허리가 안 좋고 남편도 허리가 안 좋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허리 쪽이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불편했었고 스프링 위주였던 침대 매트리스 시장은 메모리 폼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잠 체험관을 연 곳도 있습니다. 이곳에선 별도로 독립된 공간에서 실제로 30분 동안 잠을 자보며 매트리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호텔업계는 호텔방에 비치한 침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숙면을 돕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과 수면 중 산소 포화도, 코골이를 분석해줍니다. 취침 중 5초마다 손목 온도를 재주는 스마트워치도 등장했습니다.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의 빛이 뇌로 전달돼요.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도 피곤한 경우에는 수면무호흡증이 있는지 검사를 전문가들은 숙면을 취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강한 빛을 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강유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스크를 쓴 채 피리를 불 수 있겠습니까? 이 홍콩 정부가 제작한 홍보 동영상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초계에 맞춘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반감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입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입주위가 뚫려 있고 비말이 튀는 걸 막고자 덮개도 달려 있습니다. 홍콩 교육부가 다음 달 1일 국경절을 앞두고 올린 홍보 영상입니다. 서예와 무예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모습이 담겼는데 마스크를 쓰고 피리를 부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피리를 불면 모든 구멍에서 공기가 나오는데 쓸모없는 짓이라는 조롱이 쇄도했습니다. 한 홍콩 기자는 SNS에 이 도시는 항상 나를 놀라게 한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같은 영상에서 플루트를 연주하는 여학생은 아예 입 전체를 막은 마스크를 쓴 채여서 또 다른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간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중국과 홍콩 당국의 실책들이 고스란히 묻어난 모습입니다. 홍콩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질린 외국인들이 싱가포르 등으로 빠져나가며 발생한 경제 위기감에 내일부터 호텔 격리 규정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fter the first 3 days, they already can go to places in the same way as normal Hong Kong citizens, where they can eat and drink.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경제가 망가진 뒤에 뒷북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2년 전 베이루트항 폭발 사고, 이 거대한 항구가 통째로 날아갈 정도여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이 참사는 레바논 국민들에게는 더 긴 고통의 서막이었습니다. 코로나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국민의 75%가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급기야 평범한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은행 강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은행에 침입한 여성이 권총을 꺼내들자 직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암투병 중인 언니의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은행의 출금 제한 조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자 조카의 장난감 총을 들고 은행에 난입한 겁니다. 우리 돈 1,800만 원을 받아들고 도망친 이 여성은 레바논에서 영웅 취급을 받습니다. هذا الموضوع اللي صرنا بنسأل الدولة صرنا 3 سنين بنطالب بالطرق السلمية وبنتظاهر وبنصرخ بالطرقات وما حدا عم بيعطي اهتمام لقضيتنا. 유리창을 깨부수고 인질극도 벌이는 등 은행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공격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코로나19 사태 직전부터 1조 4천억 원의 채무를 지고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는데요. 정부는 대규모 인출 사태를 막겠다며 한 달 최대 한도를 $400로, 그것도 지금의 20분의 1 가치밖에 안 되는 25년 전 환율의 레바논 파운드화로만 인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자산이 묶인 시민들은 돈을 찾겠다며 강도를 자처하자 레바논 은행연합회는 아예 무기한 휴업을 선언하는 등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물가는 또 올라가니까 자기 돈이라도 찾겠다고 사실은 은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2년 전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레바논 경제는 팬데믹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까지 겹치며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레바논 파운드화 가치는 90% 이상 폭락했고 국민 4명 중 3명이 빈곤층이 됐습니다. 세계은행은 19세기 중반 이후 지구상 최악의 국가 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득권층들은 또 자기네들이 달러를 운용해서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보유액은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 불안정과 부패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23일 레바논 미니에에서 출항해 유럽으로 가던 난민 보트가 침몰해 레바논과 시리아 난민 80여 명이 숨지는 참사까지 발생했습니다. 인근 내전 지역 난민 등을 받아들이며 세계에서 인구 1인당 수용 난민 수가 가장 많았던 레바논이 최악의 불황 속에 난민 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세계를 보다 염정원입니다. 요즘 하늘 보는 즐거움 크시죠? 가을에 만날 수 있는 높고 파란 하늘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밖으로 향하셨는데요. 월요일인 내일은 더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공기도 깨끗할 전망입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겠지만 낮은 가을볕에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16도, 제주 21도에서 출발해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한낮엔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중부를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출근길에 옷을 여러 벌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아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대기의 건조함은 차츰 더해지겠습니다. 모레엔 다시 늦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